7강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절곡을 하는 그 절곡기와 그 절곡기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가공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라운드 밴딩이라든지 뭐 짠짠이 접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파이프 접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접을 때에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어떤 치수, 절곡의 최소 치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저희가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게 밴딩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머릿속에서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의 과정을 계속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몰라도 전혀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해를 하고서 하는 것과 이해를 하지 않고서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뭘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윗면을 놓고서 먼저 쳐보자고요. 쳐서 중심 사각형 놓고, 자,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파이프, 사각 파이프 30 주고, 뭐 한 300 주자고요. 300 주고, 그 다음에 판금에 가서 하고, 요거는 제가 한 뭐 1.6으로 해볼게요. 6T 하고, 자,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플래지로 갑니다. 90. 또 요것도 높이로 치수를 항상 쓰라고 했죠. 30 했어요. 자, 했고, 그 다음에 또 모서리 플래지 갑니다. 이것도 또 30 갈게요. 또 접었어요. 또 완전히 닫아 볼게요. 닫았어요. 또 30. 이게 실제로 접어질까요? 안 접어질까요? 왜냐하면 아까 그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절곡 날이 들어가야 되는데, 절곡 날이 어디 있냐? 절곡 날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막혀버리면. 자, 그런데 이것도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접어지냐 안 접어지냐. 자, 접어져요. 어떻게 접느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시자고요. 이게 다 막혔잖아요. 막혔는데, 자, 요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요거 V 커팅이라고 해요. V 커팅. 요거 따요. 그러면 접을 때 딱 직사각형이 곡선이 안 생기고, 이게 예리하게 딱 수직으로 곡선이 훨씬 덜 생겨요. 요게 이렇게 생긴다. 네. 자, 보시자고요. 나중에 다 접어놓고 마지막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보이죠? 자, 이렇게도 접어져요. 이렇게도 접어진다라는 거 설명을 해줬고, 자,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이거 접어진다. 여기 접고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거다 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저장해 볼게요. 아무렇게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접어지느냐 안 접어지느냐인데, 자 파트 가고 스케치에 또 똑같이 중심사각형 뭐 정면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100, 120, 또 뭐 250, 그 다음에 판금 1.6T 하고 앞판 놓고 그냥 이렇게 판금 잘라내기. 자 이렇게 뚫었죠. 자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프렌지를 올립니다. 올리고 오케이 하고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플랜지를 했어요. 이게 접어질까요? 안 접어질까요? 답은 안 접어진다. 왜냐? 보시자고요. 지금 절곡으로 따도 이게 지금 이쪽으로 겹쳐서 들어가잖아요. 딴 면 이상을 실제적으로 침범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 설명이 잘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펴면 이 범위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전개도를 폈을 때, 자 보시죠. 다시 폈을 때 접어서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길이와 이 길이보다 길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길어야 된다.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두 개 합이 짧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는 되겠죠. 그죠? 이 12. 오케이. 왜 12가 안 되냐? 이게 왜 이렇게 써져 있지? 20.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지나가네. 더 짧게 해야 되는군요. 요 단계로 갈게요. 요 단계에서 여기에서 30 줄게요. 30 주고 그러면 폈을 때에 안 닿죠?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또 한번 봤고요. 이제 또 디귿자 접기를 한번 해볼게요. 디귿자 접기. 자, 또 파트로 처음에 가서 디귿자 접기 윗면으로 갈게요. 윗면하고 가능하면 중심사각형으로 하시고 대부분 습관처럼 중심사각형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고 200하고 그 다음에 판금으로 가서 1.6T 가고 디귿자 접기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겠습니다. 자, 디귿자잖아요. 이것도 말 그대로 절곡이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일자로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접었을 때 절곡 날이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렇게요. 근데 이게 접어지지 이게 다 침범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종류들 때문에 절곡 날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절곡 날이 이런 날은 디귿자가 안 접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자 그런데 이거 디귿자는 절곡 날을 바꾸면 접어진다. 자 보시자고요. 절곡 날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렇게 생긴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디귿자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니까 이게 수직으로 되어진 날은 디귿자가 안 접혀지는데 요 날은 디귿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절곡날의 종류가 특성, 기능, 접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절곡날이 이게 지금 엄청 길죠. 저희 거 뭐 함체 같은 거 보면은 1800, 긴 거는 높은 거는 2000짜리도 있어요. 2000짜리를 접으려면 절곡날이 아까처럼 작은 걸로는 안 돼요. 이 절곡날이 필요해요. 이 긴 날, 이 긴 날이 필요한 건데 이것도 날의 종류인 거예요. 날의 종류인데 자 보시자고요. 여기에서 또 롤밴드, 우리는 마티 같은 경우에 마티 측면에 롤밴딩을 해요. 롤밴딩. 이 롤밴딩이 뭐냐 보시자고요. 자, 이 곡선 보이세요? 여기 R? 이게 R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R밴딩. 이게 곡률, 실제적으로 직각으로 접지 않고 곡선을 접어서 접겠다. 왜? 곡선이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좀 더 디자인적으로 시각적으로 예뻐요. 예쁘기 때문에 이 R밴딩을 저희는 꼭 한두 군데씩은 좀 더 예쁘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R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걸 R밴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절곡날이 또 왜 중요하냐? 실제적으로 이런 절곡날은 공장에 많아요. 자, 보시자고요. 그냥 직각 밴딩인데 2m짜리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우리가 2m 접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야. 그러면은 이 절곡날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저희가 2m짜리를 이 밴딩으로 해달라. 아까 둥근 밴딩이 있었잖아요. 이거 R 밴딩으로 해달라. 그러면 이 밑판과 윗판에 절곡날이 있어야 돼요. 2m짜리가. 그런데 그 2m짜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물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마저도 실제로는 절곡날의 종류와 길이와, 이거 장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축. 이 축의 길이 등을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은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의 절곡날과 여러 가지의 어떤 기계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클린징 너트, 스터드 볼트, 클린징 볼트 이런 것들도 다 장비빨이거든요.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공장에서는 이게 돼? 안 돼. 그러니까는 이런 절곡날이 없고 총 쏘는 스터드도 없고 그런데도 다반사로 많아요. 말 그대로. 근데 규모가 있고 오래 하고 이런 업체들은 그런 장비들, 절곡날들을 많이 구비를 해놓게 되죠. 이게 공장의 규모고 이게 공장의 뭐라고 그랬죠?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티잖아요. 저희는 마티를 롤 밴딩을 해서 이 측면 부분을 장축으로, 이게 1800이 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R 값이 얼마냐 보시자고요. 피처 스케치로 가서 이거나 판금 스케치 치수 치면 이게 R 값이 나오거든요. R 값이 얼마냐? 21.6이에요. 왜 21.6이냐? 이걸 보시면요. 21.6. 그러면 이게 안쪽에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것도 자주 쓰는 기능이에요.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셔도, 자 요렇게 단면도라고 그랬죠. 단면도예요. 요게 21점 바깥쪽이, 그죠? 안쪽은 얼마냐? 그러면 안쪽 20R이에요. 그러니까 20R. 왜냐하면 아까 그 롤밴딩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롤밴딩에서 롤 R 값 여기에 보면 이 R의 값이 20파이인 거예요. 20파이. 그러면 이거를 1.6T로 누르면
21.6파이가 되는 거고 안쪽은 20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티를 설계할 때에도 감안을 해서 R밴딩을 줄 때에는 내경 치수를 R값에 맞춘다. 20이면 20파이, 30이면 30파이로 맞춘다. 맞추어서 실제로 설계를 감안해서 한다. 그죠? 이거 단면도 쓰는 법도 한번 뭐 온 김에 지금 들어온 김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고 측면도 보고 이렇게 보고 그죠? 요거는 다 피처로 한 거잖아요. 그죠? 정면도 보고 윗면 아까 윗면 했죠? 정면도 보고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다. 요것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닫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이제 R밴딩 했잖아요. R밴딩인데 이게 또 이렇게 꼭 결국 날이 없어도 돼요. 이게 짠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짠짠이 접는다고 하거든요. 어디냐 짠짠이 접는다가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결국 나는 이게 뭐 100알, 200알, 300알 막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보유할 가능성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업체들은 이렇게 짠짠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 가면서 이게 90도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접고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90도를 만든다. 근데 이건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공장은 해달라고 하면 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R밴딩이 이게 짠짠이 접는 거가 하나 단점은 이게 미세하게 보여요. 바깥에서 짠짠이 접은 게 이게 칼자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칼자국이 바깥에서 봐도. 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R밴딩을 하는 방법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 R밴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R밴딩인데 이거 큰 밴딩이 있어요. 이런 거 이게 라운드 보이시죠? 이런 거 우리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로즈 이렇게 크게 들어가잖아요. 밴딩이 크게 막 이런 거 300알, 500알, 1000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밴딩이 큰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롤밴딩이라고 그래요. 롤밴딩 판때기를 아예 치수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요. 이런 걸 롤밴딩이라고 그래요. 롤밴딩 실제적으로 치수가 정확하지 않겠죠. 거의 정확하지 않아요.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대략 이게 뭐 5,000알이다. 이게 이 알이 6,000알 지금 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파이가. 그러면 대충 이것도 6,000알로 접고 난 다음에 옆에 귀퉁이를 여기를 이렇게 레이저로 따요. 딴 다음에 R밴딩을 된 거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용접을 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R밴딩인 거예요. R밴딩 그렇게 되고 R밴딩도 또 이게 파이프 R밴딩도 있어요. 파이프 R밴딩 이건 준비가 안 됐네요. 여기 있다. 파이프 R밴딩 자 보이시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옆에다가 이 기계를 놓고서 이 파이프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 파이프조차도 R 각 이 치수는 사실 정확한 거거든요. 정확한데 이게 자체가 이런 판때기는 휘어지니까. 근데 파이프는 거의 치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파이프로 R밴딩을 하는 거. 요 부분으로 파이프 접고, 요 부분은 철판 접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R밴딩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더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많이 항상 계속 뭐 5분마다 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이게 T에 따라서 최소 접히는 두께가
달라요. 예를 들어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시연을 해드릴게요. 1T는 5mm, 1.2T는 8mm, 1.6T는 12mm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보시죠. 예를 들어서 윗면을 놓고 자 캤습니다. 자 여기에서 120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100 했어요. 의미 없습니다. 이건 자 이제 그냥 판금인데, 여기서 이거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1.6T면 제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이를 얘기할게요. 이게 12, 공장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12까지밖에 안 돼요. 8,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안 접혀져요. 공장에서 접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여기서 8 1.6T 때는 대략 12 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T일 때, 이것도 설명을 한번 다시 지난번에 안 드렸던 것 같아. 12. 우선은 용접은 1.2T까지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1T는 용접이 안 됩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거는 8. 5로 썼네. 8까지 밖에 안 접혀져요. 12mm 1.2T는 여기가 더 낮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나 더, 예를 들어서 3T 아니 5T를 해보죠. 5T다. 여기에다가 1T 이렇게 안 접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최소 5T다. 그러면 거의 20mm 정도 줘야 될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 왜 적용이 안 되냐? 다시 20에서 가서 8이었으니까 거의 25? 20 이렇게밖에 이게 최소 단위가 있어요. 두께에 따라서 용접이 접어질 수 있는 요 높이의 최소 단위가 있다. 자, 그걸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자, 보시죠. 이걸 왜 이유가 뭐냐면, 어디 갔냐? 자, 보시자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거를 여기에다 제일 처음에 판을 대야 돼요.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접어질 때에, 그죠? 요거 보시자고요. 요거 이게 1.6T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요 길이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10T다. 10이면 여기에서부터 요 길이. 왜냐하면 처음에 갈 때 딱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닿고서 이 상태에서 눌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두께에 따라서 접어질 수 있는 최소 길이가 존재한다. 이것 또한 절곡날의 영향이다. 그죠? 여기까지 온 다음에 뒤에서 잡고 눌러야 되니까. 자, 요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대략입니다. 그 공장마다 이 절곡날의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T는 대략 5, 1.2는 8, 1.6은 12, 2T는 17, 대략적인 거예요. 근데 대략 이 정도를 감안을 하고 최소로 접을 수 있는 높이를 감안하고 절곡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루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루버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바람 구멍인 거예요. 내부의 시스템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순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루버들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외부에 어떤 기계 제품들을 놓고서 위에서는 이렇게 비가 내려도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구멍을 뚫어놓으면 이렇게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는 건 루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려온다. 물이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 공장에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것들을 한번 다 살펴봤고요. 그러니까는 뭐 라운드 밴딩, 롤 밴딩, 그죠? 그 다음에 루버 방금 전에 했고 절곡날의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두께에 따라서 절곡의 높이의 변화들 봤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싹 훑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